갑의 횡포 논란으로 미스터 피자 전 회장이죠.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 심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구속 심사를 포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말은 예정돼 있었었는데 검찰에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통보를 했죠. 그러게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서류 심사만 가지고 나의 구속을 결정할지 말지를 판사님이 판단하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형식적으로 드러난 그런 그 본인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신문에 직접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좀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동안 자기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횡령과 관련해 가지고 100억 원 정도의 네. 이제 범죄 수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영장 적시 범죄 사실이 있었었는데 전부 다 부인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판사님께. 그런데 이 영장실질심사의 그 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속하는 필요성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부인을 하게 되면 관련된 증거도 내보내 주었을 경우에 관련된 증거도 없을 수 있고 혹은 뭐 관련된 증인들에게도 어떤 협박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통은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본인이 부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내세워서 반증할 수 있는 기회,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본인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부인하고 또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부인해봤자 의미가 없고 영장은 발부될 것이기 때문에 괜히 나가서 생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가 더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가족과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이런 정황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원래 그 이 갑질 횡포 관련해 가지고는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동생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하게끔 하고 그 피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 피자에 들어가는 그런 식재료들, 예를 들면 치즈 같은 것들을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이제 갑질을 했다 이게 문제였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급여를 그 유령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딸이든지 뭐 딸의 가정부 혹은 딸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분까지도 모두 다 본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아마 빼도 박도 못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아마 그냥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우현 전 회장이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100억 원대 횡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재판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될까요? 이게 이제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이게 특경과법에 나와 있는 그 횡령이 되게 되는데 범죄 수익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5년 이상의 이제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본인이 만약에 이제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횡령했던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것이 깎아져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사실이 있어요. 집행유예까지요? 예, 왜냐하면 5년 정도를 만약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진지한 반성을 보이게 되면 재판부에 보이게 되면은 2분의 1을 감형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선고할 수 있거든요. 2년 6개월 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게 이제 3년까지이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를 원래는 선고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부인을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형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변호인들의 전략으로는 일단은 피해 회복을 일단 시켜놓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그동안 많이 행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횡령한다라고 하는 건 재벌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피해 변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에 대해서 너무 집행유예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좀 좋지 않은 면이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갑의 횡포 논란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